일명 파란 여우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무림 강호 속 자객이죠. 무술 고수였던 아내가 파란 여우에게 살해당했고 복수를 위해 두 부녀는 오늘의 대결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복수를 돕기 위해 민폐의 아이콘 쩌리 아저씨도 같이 왔죠. 이때 등장한 무당파라는 문파의 초고수 이목백입니다. 무림 강호의 세계에 깊은 회의감을 느낀 이목백은 산에서 수련을 하는 중 그만두고 속세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강호의 세계를 떠나고자 무당파 대대로 내려오는 청명검이라는 보검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철 어르신께 보관을 맡기길 원했습니다. 수련은 이목백에게 보검을 전해받고 철 어르신께 보관을 의뢰하는데요. 거기서 나라의 고위관리 귀족딸인 소룡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소설 속 강호의 세상처럼 살고 싶어 했죠. 可他为什么把这把剑给了贝勒爷呢？说多了，你也不懂。我就要嫁人了，可我还没过我自己想过的日子。 하지만 집안의 이득을 위해 정략 결혼이 정해져 있었고 현재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인 소룡은 늘 강호의 세계를 동경해왔죠. 사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파란 여우의 제자였고 귀족 집안 딸인 동시에 무림 세상 속 자유로운 판타지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이중생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소룡은 이목백의 청명검을 훔쳐버리는 똘끼 충만한 짓을 합니다. 把我奸污归原主，现在祸害好说。 다음날 소룡과 수련은 아무렇지 않게 만나고 서예를 쓰는 모습을 보곤 어젯밤 도둑이 소룡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我看你转手腕、术法、剑法，道理好像是相通的。大概是吧，我不知道。 물증이 없으니 일단 모른 척하고 의자매를 맺고 둘은 친하게 지내기로 하죠. 别说你们我们，我要认你这个姐姐，以后你跟我说话不许再这么见外了。 청명검이 도둑맞은 걸 털어놓게 됩니다. 파란 여우는 무당파 비급을 훔치고 이무백의 사부까지 죽였는데요. 자신과 동침까지 했으면서 무공을 전수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독살시킨 거였습니다. 네, 이때 파란 여우의 제자 소룡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곤 파란 여우는 아까 그 가족들과 싸우게 되고 이무백과 소룡은 둘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이무백과 소룡의 강렬한 첫 만남이 끝나고 이무백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수련은 소룡의 엄마를 만나고 딸의 혼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이어가는데요. 은근슬쩍 검을 훔쳐간 도둑 이야기를 꺼냅니다.
很不寻常，应该不会这么傻的。 이무백도 일부러 찾아와 혼인을 축하하고 소룡에게 압박을 넣습니다. 그날 밤 청명검을 갖다 넣기 위해 다시 오고 이무백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 소룡은 튀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닙니다. 无主，部长，不应，教你一点做人处事的道理。你为什么要教我？武当山是酒馆畅聊，我不稀罕。 결국 소룡은 이무백에게 제자가 되길 거부합니다. 소룡은 이미 스승인 파란 여우를 예전에 뛰어넘었으며 이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不知道该往哪里去。 잠 못 이루는 그날 밤 그녀의 침실에 누군가 침입을 하는데요. 소룡의 오래전 연인 소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위기일 때 몰래 독침을 쏴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일까요? 소룡은 티벳의 사막을 엄마와 함께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소호는 티벳의 사막을 지배하고 있는 마적단 두목이었는데요. 귀족 집안이라 약탈해 갈 것들이 굉장히 많아 마적단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이상한 첫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소룡은 빡쳐서 자신의 옥빛을 들고 간 소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포기란 없는 끈질긴 그녀. 둘은 또다시 2차 추격전을 벌이며 요상한 격투를 벌이다 소룡은 기절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소호의 거처에 와 있었죠. 그는 먹을 것도 나눠주고 목욕을 할 수 있게 물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로맨틱 가이였습니다. 소룡은 꽤나 오랜 시간 티벳에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둘의 사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소룡의 부모님들은 딸의 생사를 모르니 소호는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你自己决定吧。也许以后你会很烦，会不习惯。我们有一个传说，如果谁敢从那个山上跳下来，天神就会满足他一个愿望。 소룡을 그렇게 떠나보낸 걸 그는 뒤늦게 후회했고 다시 티벳으로 떠나자 제안하지만 소룡은 이제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었고 거절당합니다. 드디어 그녀의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소호가 난입을 하고 결혼식을 깽판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이목백과 수련한테 잡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야단을 맞습니다. 소식을 전해줄 테니 그를 무당파의 본거지였던 무당산으로 보냅니다. 그 사건 이후 소룡은 청명검을 또 훔쳐서 어설픈 남장으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웬 사내 두 명이 시비를 걸고 청명검의 위력을 뽐내며 자신이 이목백을 이겼다고 뻥을 치죠. 그리고 한 대형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너도 나도 대결을 신청하러 오며 북새통을 이룹니다. 소룡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막 들이대는데요. 凤阳山魁星无首，卢军雄，活该倒霉姓鲁。我乃是。小心，他手里有宝剑！今朝踏破峨眉顶，清明宝剑圣龙拳。潇洒人间一线。 그렇게 소룡은 사고를 치고 말죠. 소룡에게 당한 하수들은 이목백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치는데요. 한 사람은 고준패라는 사람을 닮았다며 더 많이 맞았다고 그가 대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녀는 수련의 거처까지 제 발로 찾아왔는데요. 결혼식 깽판 쳤던 소호를 무당산으로 보냈다니까 소룡은 괜히 심통이 터집니다. 从一开始我就知道是你拿了青泥剑，我一路替你隐瞒，护着你和你的家人。把剑放下。好，说翻脸就翻脸。 의견 차이로 둘은 의자 메고 뭐고 관두고 적으로 돌아섭니다.
청명검의 위력은 대단했죠. 오한마로 뚝배기를? 얘는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다.就别用宝剑。打不赢怪兵器不好。把剑给我，拿去。 住手！ 이목백이 오자 소룡은 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还是那句话，我来教你进爵。3招之内你能拿回清明剑，我就跟你走。 단 1초씩 만에 검을 뺏어버리고 검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자 절벽으로 던져버립니다. 소룡은 검을 쫓아가고 물속에서 기절을 하는데 파란 여우가 등장해 그녀를 데려가 버리죠. 이목백은 파란 여우 동굴 속으로 미행해 왔고 파란 여우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소룡의 상태가 나빠 보이는데요. 사실 수련도 동료와 오랫동안 파란 여우 거처를 조사해 왔었죠. 그 순간 여러 발의 독침을 쏘고 튕겨낸 침과 최후의 일격에 파란 여우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중 한 발이 이목백에게 박혀버렸습니다. 파란 여우는 문맹이었고 훔친 비급의 글을 읽지 못해 그림만 봤었고 소룡은 글까지 다 읽을 수 있어 사부를 뛰어넘은 것이었죠. 그걸 10년이나 숨긴 소룡을 원망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룡은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진기라는 약초가 있어야 된다며 그걸 구해오겠다고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독은 서서히 이목백의 몸속에 퍼져나갑니다. 마지막 숨을 다해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데요. 소룡은 약초를 구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어버렸죠. 수련은 그녀를 용서해주고 무당산으로 가 소호를 만나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던지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라 약속해달라고 전합니다. 그 뒤 소룡은 무당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소호를 드디어 다시 만납니다. 과거 소호가 들려준 전설 이야기를 꺼냅니다. 我们有一个传说，如果谁敢从那个山上跳下来，天神就会满足他一个愿望。还记得你说的那个故事吗？许个愿吧，小虎。一起回新疆。 소룡은 끝내 무당산에서 뛰어내리며 자결을 택합니다. 영화 속엔 늘 반항심에 쩌는 중2병 걸린 학생들을 괴가천선시키는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만 출신인 이안 감독의 와우 장룡도 표면적으로는 영화가 쭉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이 철부지를 계몽시키고 해피엔딩을 맞지만 이 영화는 결국 모든 인물들이 다 함께 극도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극중 소룡이 쏘아올린 청명검 도둑질은 후반 눈덩이처럼 커진 나비 효과로 이런 거대한 비극까지 오게 됩니다. 청명검의 상징성은 영화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무당파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문파에서 가장 고수의 경지까지 이룬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무기로 등장합니다. 게임 속에서 몇만 시간 투자해 전설의 검을 얻듯이 이제 초보 탈출한 중수 나부랭이가 가질 물건이 아니죠. 이무백에게는 강호를 떠난 결심의 상징으로 소룡에게는 귀족 집안의 딸이지만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욕망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소룡은 청명검으로 정말 다 패고 다닐 생각으로 강해지고 싶어서 훔친 게 아닙니다. 그
그녀는 정말 애같은 생각으로 안 된다니까 더 갖고 싶고 검을 가지면 평소 자주 읽었던 무협소설 속 자유로운 여주인공처럼 살 수 있을 거라 막연한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 보이는데요. 그저 궁을 뛰쳐나가고 싶은 철부지 어린 공주 같다거나 할까요? 자결을 택한 건 답답한 자신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멘토들을 제 잘못으로 모두 잃었다는 죄책감과 공허함 등 삶의 귀중한 의미들 없이는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겠죠. 정략 결혼으로 평범하게 누군가의 아내, 엄마로 살아간다는 건 소룡에게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딱 2000년에 개봉을 했는데 8, 90년대 수많은 홍콩 영화 속에 등장했던 무협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이자 헌사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무협이라는 특화된 장르에 대한 찬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어떻게 보자면 내가 종지부를 찍겠다 하는 이안 감독의 야망도 슬쩍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는 종결자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의 무협 영화 속 등장했던 모든 무기들이 총출동하는 대결씬은 액션씬인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영화 초반 기와지붕 추격씬은 정말 한 컷 한 컷 준비해서 공들여 찍었구나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듭니다. 배우의 동선과 함께 카메라 앵글을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도 간지와 역동성이 묻어나며 본 얼티메이텀에서 카메라 감독도 같이 와이어를 달고 찍은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장면으로 탄생됐죠. 와우 장룡 추격신도 이런 노력들이 담긴 정말 멋진 컷들은 카메라가 같이 배우의 등짝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 안 나옵니다. 단점들은 역시나 줄을 매단 티가 나는 씬들이 종종 보일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 들고요. 와우 장룡은 20년 전 영화이지만 지금 다시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으며 오히려 시대를 앞서갔다고 느껴집니다. 미국에서 비영어권 영화가 1억 달러 이상 수익을 넘긴 유일한 영화입니다. 영상은 많은 액션 부분들이 아쉽게도 편집되어 있으니 풀버전을 감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아만보 무비였습니다.